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광명뉴타운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광명뉴타운, 지금 조합원들 사이에서 난리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비례율 폭락했다던데 진짜예요? 최근 광명 제5할 구역 관리처분 변경 자료가 공개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기존 비례율이 108.55%였는데 변경안에서는 무려 92.04%까지 내려왔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보면 16% 넘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추가 분담금 터지는 거 아니야? 광명뉴타운 이제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정말 폭락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재개발 특성상 자연스러운 과정인 건지, 오늘 영상에서는 광명뉴타운 전체 흐름 기준으로 비례율 논란의 진실을 현실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비례율이 뭔지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재개발에서 비례율은 조합원 권리가액을 계산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비례율이 높으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종전자산 평가액이라도 비례율이 높을수록 권리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례율이 낮아지면 추가 분담금 부담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숫자예요. 이번 광명 5할 구역 자료를 보면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기존 비례율 108.55%, 변경 비례율 92.04%, 차이가 무려 마이너스 16.49%입니다. 숫자만 보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를 자세히 보면 총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기존 총 수입이 약 1조 2635억 원 수준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약 1조 4877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무려 2200억 원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 사업비가 더 크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기존 총 사업비는 약 8,824억 원 수준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약 1조 1,646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2,800억 원 이상 증가한 겁니다. 즉, 수입도 늘었지만 사업비 증가폭이 훨씬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비례율이 낮아진 겁니다. 그럼 왜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났을까? 사실 이건 광명 5할 구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전국 재개발 재건축 현장 공통 현상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공사비 폭등, 인건비 상승, 금융 비용 증가, PF 금리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요소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금융 비용 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이번 자료에서도 보시면 조합원 이주비 이자, 일반 분양, 중도금 이자, 대출 보증료 같은 금융 비용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결국 재개발 사업은 시간과 금융 비용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례율 떨어졌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는데 사실 재개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명뉴타운 자체의 자산 가치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광명 분위기 보세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드리우스 광명,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 등 신축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도시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 부담 때문에 광명으로 들어오는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즉, 사업비 부담은 커졌지만 신축 가치 자체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비례율 90%대 자체가 무조건 망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개발 시장에서는 비례율
80에서 90%대 사업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입지, 일반 분양 경쟁력, 신축 시세, 사업 속도, 금융 구조 이런 요소들이에요. 광명루타운 기본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강하고 신축 벨트 형성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장 관심 자체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조합원 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재개발이면 무조건 돈 번다. 이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성 분석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특히 추가 분담금 가능성, 금융 비용 증가, 사업 지연 리스크, 일반 분양가 흐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장에서는 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꼼꼼히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비례율 변화가 큰 경우에는 내 권리가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추가 분담금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현금 정산 또는 세금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와 같이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슈를 보면서 광명뉴타운 시장이 이제는 훨씬 더 진짜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사업성, 금융비용, 상품성까지 훨씬 현실적으로 따지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 자체의 흐름은 여전히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서울 접근 가능하면서 대규모 신축 벨트가 형성되는 지역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광명 5월 구역 비례율 하락은 분명 조합원 입장에서 민감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광명 뉴타운 끝났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사업 구조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보느냐 그리고 향후 신축 가치와 시장 흐름을 같이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광명뉴타운 관련해서 현장 분위기와 재개발 핵심 이슈들 계속 현실적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지금 현재 5구역 조합원인데요. 우리 5구역 조합원님들 모두 힘내시고 사업이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현장 기준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명뉴타운 부동산 나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